요새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BTS, 봉준호, 손흥민, 그리고 여기에 전력기기까지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커버를 개시했고요.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지난주 재룡전기의 지분 5% 넘게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이른바 AI 캐즘에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도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AI 이 반도체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약오르는 부분입니다. 전력 인프라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연휴 이후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배경이 뭐예요, 정확히? 일단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아직 저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종합 에너지 업체인이 G 버노바 그리고 프랑스의 슈나이더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에 비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거의 56% 가까이 웃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PER로 보면은 사실 글로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수출 데이터 좀 짚어보긴 했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한번 주춤했다가 지금 이번 달에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보면은 거의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거의 56% 가까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직 이달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 20일까지 데이터인데도 저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더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초고압 변압기인데 지금 소형 변압기라고 해서 650kV 암페어 이하 뭐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이죠. 네. 이쪽에서도 이번 달에 뭐 최대 이 수출 데이터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한번 짚어보시면 또 수급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팔았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 돈을 지금 변압기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산 게 현대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죠? 예. 지난주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기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각각 6조 원, 8,400억 원어치 팔아치웠으니까 네. 그만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상반기에 그렇게나 올랐는데 아직도 저렴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사님, AI 캐즘 사실 많이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력 기기주들은 앞으로 이런 AI 캐즘 이슈랑은 무관하게 흘러간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 상승과 이 전력기기 상승의 그 궤를 같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력기기가 한 번 더 두 번째 사이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나 베팅 사이트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은 약간 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지지분했었던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라는 어떤 호재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신재생 하다가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했었던 이유가 이 효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항상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보조금을 쫙 주는 순간 그것은 바로 정치적 쟁점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신재생 그 안에서도 풍력의 경우에는 좀 더 그 나아갈 방향이 좀 더 명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신재생이 이에 발전이 된다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기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기기보다 보통 한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까지 놓고 본다라면은 전력기기는 한 번 더 한 방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력기기 3사 중에 효성중공업은 외국계 투자은행들한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커버를 현대일렉하고 LS일렉만 했더라. 네네. 왜 그렇답니까 이거는? 이것도 제가 아무래도 소외된 이유 두 가지 이유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다라는 건데요. 또 금융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 접근할 때 상대적으로 이 시총이 작은 효성중공업은 제외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시가총액 지금 추인데 올해 들어서부터 봤습니다. 사실 1월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보시면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9월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아래가 효성중공업, 가장 위에가 현대일렉트릭인데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사실 이 MSCI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점은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부진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점은 사실 오늘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못 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건설업 부문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효성중공업 사업 부문 뭐 다 아시겠지만 크게 건설과 중공업으로 나뉩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중공업, 그러니까 전력기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의 3분의 1은 건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건설이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것도 실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공업 같은 부분에는 이익은 계속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북미, 유럽, 중동 이쪽에서 수주도 계속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건설은 2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현장에서 공사 원가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 전력기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이 중공업 부문과 건설 부문 좀 인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월가의 간택을 못 받은 이 효성중공업이 가장 셋 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현 시점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다 업사이드는 다 비슷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형이 먼저 갔죠. HD 일렉트릭이라는 주도주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이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이유는 뭐 앞서 살펴봤었습니다만은 건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이즈가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현대 로템이 지금은 이제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올 상반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밀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현대 로템은 방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 사업부, 즉 고속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 방산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이 사업부도 이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평가돼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효성중공업 역시도 단순히 변압기만 놓고 본다라면 벌써 주가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이 건설 부분이 자꾸 이제 주가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건설 부분이 금리 인하를 이제 맞이해서 노이즈가 점점 더 없어진다라면은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를 보면요. 2022년 이맘때에는 3만 원이 조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11배가 뛰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 변압기 쪽에 AI라는 키워드가 붙긴 했는데 사실 이전부터 탄탄한 실적 바탕으로 쭉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라는 사자성어 이 비자 듣기가 어울린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AI 없이도 좋았다 전력기기 비자 듣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자 듣기. 네. 점점 이 정리 품질이 발목상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잠시 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정우진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